오늘은 연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연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영어에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말에는 그러면 연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국말에 연음이 있냐, 없냐, 이러면 저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국말에 연음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 연음이 없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연음이 없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본말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없고 모든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일본말은 받침이 없거든요. 받침이 없으니까 연음 현상이 거의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자음과 모음이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연음이 잘 안 일어날 것 같네요. 연음은 안 일어나더라도 발음이 빨라지면서 축약되어 되는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겠죠. 모든 언어를 공부할 때 자음과 모음이 있는 한은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언어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국어에 연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하러 한국말을 보여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말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면 영어의 연음 공부하는 거가 훨씬 더 편해지고요. 받아들이기도 편해지고 기억하기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에도 당연히 연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연음이 없다. 한국어는 연음을 하지 않고 읽는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연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적힌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을까요? 100%의 분들이 이렇게 읽으세요. 점심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죠? 연음 안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연음을 하셨는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더 천천히 읽어요. 연음을 한 상태로 더 천천히 읽어봐요. 점심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이거 연음 했잖아요. 연음 했어요. 연음을 안 하잖아요. 연음을 안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글자 그대로 점심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 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이게 연음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굴까요? 네, 맞아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 분들은 연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글자를 보고 글자를 그냥 그대로 읽는다고요. 그죠? 점심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인처럼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또박또박 읽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알아듣기가 훨씬 더 불편하죠.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영어를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영어 단어를 또박또박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음을 또박또박, 단어를 또박또박 읽게 되면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고 부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고 읽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요. 점심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점심을 이렇게 할 때 모음, 자음으로 끝났는데 모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 소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점심을 이렇게 되고, 먹고 할 때도 자음으로 끝났는데 또 자음이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얘가 얘로 올라갔는데 된소리가 돼서 먹고 이렇게 되고, 자, 친구 그러잖아요. 그럼 자음이 만났지만 얘네들이 만나면 친구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얘가 이응으로 바뀌면서 친구 이러고, 자음이 있으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무조건 자음은 모음 있는 대로 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을 이렇게 올라가죠. 그다음 커피숍에서 할 때도 커피숍 하고서 자음하고 모음이 만나잖아요. 그럼 자음이 무조건 모음 있는 대로 가서 커피숍에서 그러죠. 그다음 시간 할 때도 또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너 모음으로 시작됐죠? 그럼 자음이 모음에 있는 대로 무조건 또 올라간다고요. 그럼 시간을 되죠? 그 다음 조금 전에 똑같죠? 자, 니은 조금 전 자음이잖아요. 모음이잖아요. 자음이 무조건 모음 있는 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그다음 들어 자음 모음 그러면 들어 그러죠. 요가 아니라 왔어. 자음이 또 모음으로 붙어서 왔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자음하고 모음이 만났을 때는 자음은 항상 모음에 붙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한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그리고 어떤 자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음끼리 충돌하면서 소리가 강해지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치고받고 해가지고 힘이 없는 게 나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소리가 약간 변형이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난다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 한국어에 연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연음이 있는지, 제가 여기 뭐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책을 읽어요. 그러죠. 얘도 우리가 책을 읽어요.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책을 이렇게 하니까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자음은 무조건 모음 있는 대로 가더라. 얘는 가장 기본적인 연음의 법칙입니다. 근데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왔을 때는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게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그 뒤에 걸로 가면서 우리가 읽을 때 읽어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많다 그러잖아요. 많다 이렇게 하는데 자 받침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그 다음 거를 보니까 이게 히읗의 소리예요. 히읗은 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목구멍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히읗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기예요. 공기. 그러면 히읗이 자음이긴 한데 자음하고 D죠. 히읗하고 D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공기니까 얘가 더 소리가 강해져서 그냥 트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 하고서 소리는 타 이렇게 한다고요. 많다. 많다. 그죠? 근데 얘 보세요. 많이 이러잖아요. 많이 이러면 자 얘도 히읗이지만 공기지만 그 다음에 오는 소리가 모음이잖아요. 모음은 아무리 강하게 공기를 더해줘도 강하게 아무리 공기를 더해줘도 그냥 소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읗에 이 모음이 따라오니까 얘는 소리는 바뀌지 않고요. 그냥 얘가 없어진다고요. 그죠? 많이 그 약간 강해졌겠지. 그죠? 많이 이렇게 할 것이 많이 이렇게 됐겠지만 소리의 변화는 없더라. 책가방 같은 것도 보세요. 자, 자음이잖아요. 그냥 또 자음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책가 이렇게 해서 책가 하고서 소리가 된소리로 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의 연음 법칙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얘를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어떻게 읽나요? 얘를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얘는 닭이라고 읽는데요. 닭.
근데 얘에다가 제가 모음을 붙였을 때는 이제는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대토론이 벌어지죠.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로 넘어가서 달기라고 읽어야 되나? 아니면 얘가 그냥 앞에 거가 묵음이 되고서 닭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건 자기가 한국의 어느 지방 출신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맞느냐가 결정나겠죠. 서울 분들은 당연히 달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경상도나 전라도도 그런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뭐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달기라고 하는지. 달기가 뭐야? 닭이라고 해야지. 100% 닭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닭이가 맞나요? 달기가 맞나요? 뭐가 맞죠? 서울에서는 달기라고 하는 게 맞고, 부산에 가거나 대구에 가거나 전라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다른 지방에 갔을 때는 닭이라고 하는 경우가 맞다. 이거 어떤 게 표준 말이야? 글쎄요, 뭐가 표준 말입니까? 서울 말은 달기, 그냥 경상도 말은 닭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경상도 말이 틀렸나요? 서울 말은 표준 말이고 다른 말들은 다 사투리다. 이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지방에 대한 말에 프라이드 같은 게 없어요. 사투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편견이고 차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영어에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연음이 되거나 소리가 나거나 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 사람이 읽느냐, 영국 사람이 읽느냐, 호주 사람이 읽느냐, 뉴질랜드 사람, 인도 사람, 캐나다 사람, 싱가포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합쳐질 때, 아니면, 그죠? 연음이 될 때 약간씩 다르게 소리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도 있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에도 연음 현상이 있다. 근데 한국어에서 연음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웃기게 들리고 알아듣기가 힘들게 들리는지를 보셨으니까, 그럼 영어를 연음 현상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연음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요, 연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한국 거랑 똑같아요. 자, 1번 한번 보면 This is an appl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봤더니 this 이렇게 할 때 얘가 자음으로 끝나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전부 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this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 is 이렇게 할 때 모음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is 할 때 또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on 이렇게 할 때 또 모음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 on 했는데 또 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 apple 이렇게 할 때 모음으로 시작돼요.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면 무조건 소리가 붙는다. 둘이 너무 좋아요. 자음하고 모음은 정말로 서로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요. 자음하고 모음이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리가 같이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단어를 아주 천천히 읽으시면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럼 연음 현상이 안 일어나요. 얘도 제가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천천히 읽으면 This is an apple 이러잖아요. 그럼 연음 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 간격이 너무 머니까 소리가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빨리 읽잖아요. 그러면 this 하고 있던 이 소리가 e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this 이러고 있죠. 그 다음 is 이러고 끝날라 그랬는데 on이 오니까 얘가 또 sun 하고서 붙어요. 그 다음 on 하고서 끝내려 그랬는데 얘가 하던 게 얘 같이 없으니까 naple이 돼요. 다시 this is an apple. 빨리 발음하면 this is an apple. This is an apple.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연음을 시켜서 this 전 apple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얘를 자연스럽게 this is an
apple 할 건데 끝나는 소리들을 연음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This is an apple. This is an apple. This is an apple. 그러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밑에 거도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if 자음으로 끝나죠? 이 모음이죠? it's 자음이죠? 모음이죠? 자, 그러면 얘 합치면 if it's okay, if it's okay 이게 아니라 if 붙여요. if it's 하고 있는데 o가 붙잖아요. 그럼 it's okay. 그리고 얘가 if it's okay, if it's okay. 그러니까 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if it's okay. 뭐만 들리냐면 쪼케만 들려. 쪼케. fit's okay. 그러니까 이도 강하고 강하지 않으니까 fit's okay 소리를 들으면 fit's okay 이렇게 들린다고요. 연음이 안 돼 있으면 얘를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얘도 조심해 이렇게 할 때 look 자음이죠. out 모음이죠. 합치면 look out 이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call Danny 이렇게 할 때 I call Danny 이랬어요. I call Danny. 나는 데니한테 전화를 해. 이렇게 쓸 때랑 얘를 읽으면 I called 하고서 D 소리가 D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nnie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자음이니까 I call Danny 그랬는데 여기서 I called 하고서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 모음이잖아요. 붙이면 Danny. 결국 Danny가 되는 거예요. I call Danny라고 하나. I called Annie라고 하나 소리는 똑같이 난다고요. 얘를 소리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단어를 아주 천천히 읽는다. I call Danny 이렇게 하던가 I called Annie 하던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지지만 그렇게 천천히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I call Danny 소리가 같아요. 그러면 애니한테 전화했는지 데니한테 전화했는지 어떻게 알아? 문맥에서 알아요. 데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야, 데니 오늘 왔냐? 아니, 안 왔는데. 너는 시간 날 때 뭐 하는데? 나는 맨날 데니한테 전화를 해. 내 친구가 이름이 애니인데 애니 오늘 학교 왔냐? 애니 안 왔는데 나 아침에 애니한테 전화를 해봤거든. 문맥상에서 애니인지 데니인지 나온다고요. 그런 건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bookshop 이렇게 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 book 이러잖아요. book 하고서 자음으로 끝나거든요. book 하고 있는데 shop 하는 자음이 또 치고 들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천천히 제가 읽으면 book shop 이렇게 할 건데 빨리 읽잖아요. 그러면 book 하고서 여기서 소리가 크 나가려고 book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book 하고서 나가기 전에 shop이 치고 들어오니까 book까지는 있지만 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bookshop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bookshop 이렇게 하지는 안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I like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like니까 I like 이렇게 하죠. I like this 이러잖아요. I like this 이게 아니고요. 야, 영어에서는 E로 끝나잖아요. 그럼 E로 끝날 때는 거의 소리가 안 나니까 얘 없다라고 봐. 없다라고 보면 소리가 K로 끝나잖아요. 그럼 I like로 끝난단 말이에요. I like 이거 이제 자음편에서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I like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음을 떼고서 I like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I like 하고 있는데 this 이렇게 할 때 자 이거는 이 소리죠. this 자음이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I like this 이렇게 소리가 못 난다고요. I like this I like this 굳이 내가 그래서 발음을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I like this 이거는 틀린 발음은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천천히 읽은 발음이지. 근데 뭐는 안 된다? I like this 얘는 틀린 발음이다.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자, 다시 천천히 읽으면 I like this. 근데 정상으로 읽으면 I like this. 더 빨리 읽으면 I like this. I like this. 이렇게 읽는 게 정상의 소리라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He said that 이렇게 할 때 he said 하고서 드로 끝났잖아요. 소리가 he said 할 건데 that 하고서 소리가 와요. 그러면 the 하는 거랑 the 하는 거랑 소리가 되게 유사하죠. 유사하면 유사한 소리가 두 개가 오잖아요. 두 개가 왔는데 하나가 끝나는 소리가 보통 he said 할 때 이 소리가 보통 끝나는 소리니까 좀 약하겠죠? that 하고서 처음 시작하는 소리가 끝나는 소리보다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는 소리가 보통 묻혀요. 묻혀서 다시 유사한 소리가 두 개가 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한 소리가 강한 소리에게 묻히는데 보통 강한 소리는 시작되는 소리고 끝나는 소리는 보통 약한 소리죠. 그러니까 끝나는 소리가 보통 안 들린다고요. 얘도 천천히 읽으면 he said that 이렇게 해야 되는데 he said 이거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니까 he said that 이렇게 간다. he said that 이렇게 소리 난다고요. 근데 얘를 보고서 D잖아. 그러니까 he said that 이거는 무조건 틀린 발음이다. 이렇게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다. 자, 그 다음 his son 이렇게 할 때 his son 이렇게 할 때 하나는 his 하고서 z 소리가 나고 얘는 son 하면서 s 소리가 나거든요. 자, 자음편에서 공부를 할 때 s 하고서 s하고 z 소리가 결국은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하나는 뭐죠? 무성이고 하나는 z 유성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소리가 왔는데 시작되는 소리가 또 같은 소리잖아요. 그럼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굳이 불필요하게 두 번 해줄 필요 없이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his son 그죠? 제가 두 번 한번 해보세요. his son 천천히 이렇게 하던가 천천히 his son 하던가 아니면 빨리 하면 소리가 같잖아요. 같으면 소리가 겹쳐지면서 하나로 난다. his son 이렇게 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연음법들이에요. 내가 정말 발음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모음 각각의 모음도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단어 속에서 어떤 단어들끼리 어떤 소리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나는지도 따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미국에 갈 거면 좀 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을 따라하고 싶으면 좀 더 미국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호주에 가면 호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살 건지, 제가 부산에 가서 살 건지, 그죠? 전라도에 가서 살 건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한국어의 발음, 연음법은 공부를 하지만, 좀 구체적인 것들은 내가 어디 가서 살 거며, 내가 영어를 하는 목적이 어느 나라 사람과 소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것들은 기본적인 연음법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연음법입니다. 원어민처럼 말하기, 굉장히 발음을 잘하기, 이런 거가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영어를 읽으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연음법인데,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난 발음이 중요하지 않아. 나 발음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영어를 읽으려면 무조건 요 정도는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음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 편에서 봬요. 그럼 안녕.